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런 기사 보셨죠?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0.52% 상승, 3년 7개월 만에 최고. 드디어 이제 오피스텔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가 서울이 또 미쳤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고 오피스텔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0.5% 상승,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면적별로 보면은 대형, 중형, 소형 상승을 했고, 초소형은 0.06%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형은 올랐는데 하락은 내렸어.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또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 상승률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또 기사가 있냐라고 하면은 여기 있어요. 수익률 5% 오피스텔 매매 물가 인기 커지지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건 기사를 되게 잘 썼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피스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쭉 보면요, 어떤 이야기 있냐라고 하면은 몇 년째 침체됐던 오피스텔 왜 뜰까라고 합니다. 왜 뜰까라고 하면은 복합적인 게 있죠.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다. 어쨌든 가장 첫 번째 이유다라는 것이고, 대출도 잘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4.6%죠. 1주택자 기준으로 1에서 3%보다 높은 편이고요. 주택수 제외라는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내가 주거용으로 쓸 때에는 양도소득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오피스텔이 다 올랐냐? 이건 아니에요. 대형은 오르고 소형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2.4%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오피스텔 2.45%의 격차의 비밀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K자형 양극화라고 있습니다. K자 양극화.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K자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대형은 상승을 하고 있고 소형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형은 올라가고 소형은 하락할까요? 과연 끝까지 소형은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오피스텔이라는 부동산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양평역 대우미래사랑 A동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7억 3천만 원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얼마까지? 5억 8,4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7억 8천만 원이에요. 7억 8천만 원인데 지금 7억 3천만 원에 유찰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은 원래는 2025년도 4월 달에는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0년도 10월 달에는 6억 3,500이었어요. 2020년도 9월 달에는 5억 9,7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 얼마죠? 지금 가격은 최저 가격으로 기준으로 7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7억 8천만 원. 즉 무슨 말이냐? 4월 달보다도 약 한 1억 정도가 올라와서 현재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가격이 옛날에는 오피스텔이 6억 8천이다 그러면 지금도 6억 8천, 내년도 6억 8천, 그 년도 6억 8천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목동현대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19억 9천만 원입니다. 19억 9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6월 달에는 18억 1,500, 4월 달에는 15억 7천만 원이었던 게 2025년 6월 달에는 18억 1,500, 11월 달에는 19억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평형,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평수들은 정말로 아파트에 대한 대처제로 나와서 충분히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은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그리고 있다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8평 이상은 돼야지만이 이렇게 상승을 좀 더 그릴 수 있고 26평 이상 돼야지만이 더 상승을 그릴 수 있다. 즉 이야기한다 그러면 면적에 따른 상승률은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9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할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산다? 그렇죠. 투자자가 사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얘기 드린 대로 9평 같은 경우에 매입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거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죠. 사도 되나?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하고 겹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되지 않고 소극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형평 같은 경우에는 신용세를 좀 더 낸다 하더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파트의 규제에 막히다 보니까 오피스텔로 몰린다라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선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아파트의 거래량은 마이너스 62%인데요. 오피스텔 거래량은 플러스 32%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 접근할 때는요, 내가 기사를 보고 오피스텔 오른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와 같이 소형의 오피스텔과 대형의 오피스텔은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 소형은 월세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대형은 시세와 실거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의 기준이라 그러면 제가 15평이라고 해서 넉넉하게 놔뒀는데요, 15평 정도 된다 나가면은 접근할 때부터 수익률로 접근해야 됩니다. 수익률로. 월세 수익률 이런 걸로 우리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15평이 넘는다, 20평이 되고 방 3개가 된다 나가면은 이렇게 시세 차익형 또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족장님, 근데 오피스텔 원래 인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면은 망한다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2025년 전의 오피스텔과 지금의 오피스텔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PF 대출이 안 된다는 거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PF 대출이 안 되고요. PF가 안 되기 때문에 신축 자체, 착공 자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입주 물량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 15,000, 그런데 2021년도 18,500, 2022년도 16,000 하던 게 2023년도까지 14,479가구라 돼 있었는데 24년도에는 뚝 떨어집니다. 얼마? 8,200. 2025년도에 더 떨어집니다. 얼마? 4,400. 그러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공급 절벽.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오피스텔도 여유있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사업성이 나오다 보니까 막 지었었는데 이제는 그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 공급조차도 더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전의 오피스텔과 지금의 오피스텔은 다른 것이다. 그전에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부가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뛰었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곳은 어디냐 라고 하면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3인 가구, 4인 가구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알아보면 어디죠?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기에 또 다른 뭔가 실거래가가 찍혀있고 검증된 곳 한 5세, 6세 말고 100세대, 200세대 좀 더 큰 규모의 오피스텔을 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 오피스텔은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안 오른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의 오피스텔은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월세와 매매 시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임대 시장 역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중심이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62% 비중으로 전월세 기준으로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물건을 접근할 때에도 소형이다 그러면 어떤 타? 수익률 5.5% 이상, 역세권 도보 5분거리, 월세 거래 10건 이상,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70% 룰이 있어요. 70% 룰. 그게 무슨 말이냐? 주변의 아파트,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보다 매매 가격이 70%가 높아져? 이러면은 메리트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가격의 60에서 70%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80% 넘는다 그러면은 초과는 고점에서 가는 거예요. 한 20% 차이 난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간다? 아파트를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기록도 월세권 이상, 아파트의 갭 차이 나시고 환급서 체크한 다음에 우리는 오피스텔을 접근해야 됩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을 제가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등포 시장역 오른편에 있는 거거든요. 오른편에 여기랑 별로 멀진 않습니다. 멀진 않아요. 멀진 않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한 쓰리룸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월세 가격이 5,190입니다. 몇 평이죠? 15평. 15평이 5,190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에는 15평의 오피스텔 가기 위해서, 3룸 가기 위해서는 200만원 가까이 되는 월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실거래 같은 경우에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168, 5,189, 5,200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을 접근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130, 150 했지만은 지금은 200만원까지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것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또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은 다음에 2년 동안 비과세를 세팅하고 매각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월세가 올라오면서 이제는 그 이자를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면은 내 돈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야기 드렸죠. 요 같은 경우에는 2025 타경 631이죠.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건물 면적이 85.23인 거죠. 23이고 감정가 7억 3천인데 유찰돼서 5억 8,400입니다. 그쵸? 예전에는 이거 보면은 안 오른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안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금액을 버틸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선택지가 많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은 시세도 올라가고 있고 모두 받쳐주고 있다. 월세도 받쳐주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 내가 만약에 종잣돈을 불려야 돼 라고 하면은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해놓을 거는 서울시 영등포에 나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25평형입니다. 감정가 7억 3천, 유찰된 가격이 5억 8,400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저는 2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오피스텔을 세팅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팅하느냐 라고 하면은 내가 비과세를 세팅하는 거죠. 그럼 저한테 그럴 수 있죠. 족장님 저 돈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오피스텔이 월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50만 원 이자를 냈는데 200만 원을 월세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6억에 받아. 6억 낙찰 받아. 6억 낙찰 받는다 그러면 대출 얼마 나온다? 90% 나옵니다. 90% 나올 수 있거든요. 90% 나온다 그러면 내 투자금 얼마냐 라고 하면은 6천만 원 플러스 시동세죠. 시동세 3천만 원 하면은 내 돈은 9천만 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쵸? 순간적으로 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9천만 원 들어갔지만 이자는 얼마죠?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겠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이자 9천만 원 정도의 내 돈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내가 임차를 나왔을 때 9천만 원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이자를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2년 뒤에 내가 그랬을 때 시세차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현재 85.23이죠. 실평수가. 요 같은 경우에 요건데요. 요거 제일 큰 평수거든요. 1월달에 5천에 160이었는데요. 9월달에 3억에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에 200만 원 또는 1억에 2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9천에 200만 원이 내가 원래 나가는 거였는데 1억에 200만 원에 세팅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1억에 200만 원을 세팅한 다음에 2년 뒤에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내가 2년 뒤에 1억 2억 벌 수 있겠죠. 6억 낙찰 받았으니까 그러면 2년 뒤에 8억에 팔 수 있다 그러면 2억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6년, 2027년까지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오피스텔에 대한 아파트의 대체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하는 분들께서는 물론 서울에 있는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그조차 신청이 어려운 삶이다.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나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지만은 이러한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피스텔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싫어하던 오피스텔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게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절대로 편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4일 부동산 스터디원 모집일이 마감일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는 무엇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임장 전에 어떤 물건을 갈지 정하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임장을 가고 결론과 마무리. 2026년 부동산에 진심인 분들을 모집합니다. 무료 스터디인 만큼 정말 진심인 분들만 모집을 하니까요. 모집 방법은 고정 댓글란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